2월 27일 오늘의 중국입니다. 신화사입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26일 회의를 열고 전인대에서 심사할 제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 비전 목표 강요 초안과 정부 업무 보고 초안, 그리고 중국 공산당 보통고등학교 기층조직 업무 조례 등을 심의하였다고 신화통신이 26일 보도했습니다. 회의는 14차 5개년 시기가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를 건설해서 제1차 100년 분투 목표를 달성한 뒤에 그 여세를 몰아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새로운 길을 열고 제2차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첫 5년이라고 보았습니다. 회의에서는 중국 공산당 보통고등학교 기층조직 업무조례 개정을 통해서 고등학교에 대한 당의 전면적인 지도력을 확고히 견지하고 강화해야 하며 당의 교육정책과 중앙당의 중대결정 배치가 고등학교에서 효과적으로 관철하여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세계 주요 경제국의 은퇴 연령이 65세 이상으로 높아진 것이 일반적이라고 요준 인사부 부부장이 26일 밝혔습니다. 인사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구체적인 정년 연장 개혁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생률 저하로 양로보험료 부담이 커지자 은퇴 연령을 늦추어서 재정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중국 정부의 고심으로 보입니다. 최근 공유자동차 서비스의 요금 계산이 정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중국 전국의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운수부는 26일 시장 규제 당국과 협조해서 공유자동차 서비스의 과금 및 가격 행위 감독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이들 공유자동차 플랫폼 회사들의 정확한 과금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이들 회사들에게 플랫폼이 공개적이고 투명한 가격 결정 체제와 동적 추가 요금 메커니즘에 관한 규정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고, 가격을 조정할 경우 최소한 7일 전에 공포하고 사회대중의 감독을 받게 하였습니다. 차이신입니다. 중국이 국유기업 개혁을 추진하여 고급 인재 유치 등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이니셔티브에 착수할 태세입니다. 특히 핵심 연구개발팀에 대한 특별급여 할당량을 배정하고 자본과 보너스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고 하오펑 국가자산감독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국자위에 따르면 앞으로 5년 안에 국방, 에너지, 식량 공급, 새로운 인프라, 산업 공급망 등의 분야에 더 많은 국유 자본이 배정될 것이라고 합니다. 중국이 타이완과의 정치, 무역,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공급 등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해충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월요일부터 파인애플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타이완 정부는 이번 결정이 세계 무역 규정을 위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타이완 정부는 대중과일 판매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파인애플 농가를 돕기 위해서 10억 달러를 지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타이완 정부의 공식 집계에 따르면 타이완은 매년 42만 톤의 파인애플을 생산하고 있으며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이 일어나기 전에는 약 12%가 수출용이었다고 합니다. 지난해의 경우 타이완 파인애플의 수출의 97%가 중국 본토였고 2%가 일본, 1%가 홍콩이었습니다. 올해 중국의 취업시장에는 사상 최대인 909만 명의 대졸자를 포함해서 약 1,500만 명의 도시 근로자가 진출해 고용 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진안 인사사회보장부 장관은 올해 고용 상황은 여전히 경제의 불확실성과 불안감이 남아있어 난제가 산적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쉬홍차이 중국정책과학회 산하 경제정책위원회 부국장은 다음 주 금요일 전인대에서 발표될 올해 정부 보고서에서 새로운 도시 일자리 목표가 지난해 목표인 900만 개보다 높은 1000만 개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팬데믹 이전의 1100만 명보다 보수적인 수준입니다. 블룸버그입니다. 칼라일 그룹의 지원을 받고 있는 물류회사 상하이 A&E 로지스틱스가 홍콩 시장에서 5억 달러 규모의 IPO를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상하이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3월 말까지 IPO를 신청할 계획이며 주관사는 차이나 인터내셔널 캐피탈과 JP 모건 체이스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2010년에 설립된 A&E 로지스틱스는 소형 화물에 초점을 맞춘 운송 및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며 중국 전역에 140개 이상의 물류센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존 투자자로는 CDH 인베스트먼트, 센트리온 캐피탈 파트너스, 세콰이어 캐피탈 차이나, 그리고 와버그 핑커스 등이 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제안한 안전한 IT 공급망 확보를 위한 규칙을 강행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는데, 이는 상무부에 외국의 적대국과 관련된 거래를 금지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조치입니다. 상무부가 중국 등 각국 정부의 거래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중간 규정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9년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 취임 며칠 전인 지난 1월에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 제안했고 효력을 발휘하는 날인 3월 22일까지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었습니다. 윌버 러스 전 상무부 장관은 여기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쿠바 등의 정부를 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이 규정은 IT 서비스 공급망에서 외국의 적들이 취약점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했으며 상무부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는 우리의 국가안보와 경제안보에 필수적이며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에게는 여전히 최우선 과제로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토퍼 파델라 IBM 규제 담당 부사장은 상무부 자체 추산으로도 이 규정은 수많은 중소기업을 포함한 수백만 미국 기업에 수십억 달러의 새로운 규제 준수 비용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고 이달 초 미국 상공회의소 등 미국의 재계는 바이든 행정부에게 이 규정이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경고하고 시행 중단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로이터입니다. 화웨이가 장안자동차 등 중국 국유자동차 업체들과 협의를 해서 전기자동차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화웨이는 베이징이 지원하는 BAIC 그룹의 블루파크 신에너지 테크놀로지와 전기자동차 제조를 위한 논의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화웨이의 대변인은 화웨이가 EV를 설계하거나 화웨이 브랜드의 차량을 생산한다는 계획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화웨이는 자동차 제조사가 아니고 ICT를 통해 디지털 자동차 지향의 새로운 부가형 부품 제공업체가 되어서 더 나은 차량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화웨이가 이르면 올해 정식 프로젝트 착수를 목표로 내부적으로 EV 설계 및 협력사와의 접촉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총칭의 장안자동차 주가는 이 보도 이후 8% 상승했으며 블루파크의 주가는 하루 최대 10%까지 뛰어올랐습니다. 숏셀러인 힌덴부르그 리서치와 컬퍼 리서치는 중국의 블록체인 회사 SOS의 지난 금요일 숏 포지션을 발표해서 SOS의 주가가 23% 하락했습니다. 과거 차이나 래피드 파이낸스라는 이름으로 소매 대부업을 하던 SOS의 주식은 지난 1월 13일 암호화폐 투자 계획을 정리한 이후 올해 들어 가치가 2배 가까이 상승해서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높아진 덕을 봤습니다. 숏셀러의 주장은 본사로 기재된 주소를 찾아보니 호텔이었고 SOS가 암호화폐 채굴 장비를 구매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구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